근데 이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싸웠을 가능성이 높으냐 할 때는 군이 선군 정치를 1998년부터 김정일이 하면서 군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측면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선군이라는 말 자체가 군을 앞세운다는 뜻인데요. 그럼 군을 앞세우면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할 때는 국가 자원, 그러니까 식량, 달러,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군에 먼저 투입이 됩니다. 국가 자원의 배분에서 군이 우선적으로 되는 거죠. 그래서 대강 북한의 경제 구조를 보면은 군수 산업이 차지하는 게 50% 정도, 그 다음에 인민경제가 한 대략 한 20% 정도, 그 다음에 당, 그러니까 김정일이 직접 관할했던 그냥 30% 정도. 그러니까 원래 군이 차지하는 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외화거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최용해와 이용호 간의 갈등이 전개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외화거리가 어느 정도의 규모냐 할 때는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. 북한군 출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뿌리가 상당히 깊습니다. 그래서 1960년대, 70년대부터 김일성이가 그때부터 원래 북한군에 대한 중요한 식량이라든지 유류, 그러니까 에너지죠. 그리고 고기, 돼지고기 같은 것은 100% 국가에서 보장을 해 줬답니다. 그런데 국가에서 100% 보장이 안 되는 이 분야들이 있는데 그게 겨울철에 옷을 이렇게 두껍게 만드는 솜, 면화, 그리고 콩기름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100% 보장이 안 됐답니다. 그래서 그때 군 간부들이 김일성에게 제의서를 올려서 수령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허락을 받았답니다. 그래서 북한군에는 군단급, 사단급, 연대급에 군 규모마다 이 농장과 목장, 군단급에는 농장과 목장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사단급에는 유휴지를 이용해서 배추, 무, 이런 걸 다 심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연대급에도 가족, 군간의 이 장교들이 가족들을 위한 그런 부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북한군의 경우에는 조직이 있죠. 두 번째 무기가 있죠. 세 번째 자체 경제력을 갖고 있죠. 그러다 보니 정권을 가진 사람은 이것이 잠재적인 도전 세력으로 항상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는 없는 조직들을 군단에 많이 심어놨습니다. 물론 당 총정치국은 다른 사회주의들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매우 강화해놨고 그 다음에 통복가라는 걸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사단장 또는 사단 정치인의 경우에는 15분 단위로 무엇을 하는지 체크를 해서 바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통복과라는 걸 김정일이가 직접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15분 단위로 이제 무엇을 했는지, 누구를 만났는지,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이 말하자면 기사로 치면 스트레이트 기사로 주고를 합니다. 여기는 평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. 이 통복과에서 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스트레이트만 보고하게 됩니다. 이것이 개통을 받아서 김정일한테 바로 직보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군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김정일이 말하자면 그야말로 아주 환하게 다 알고 있는 거죠.